안녕하십니까. 안세회계본의 대표 박인종 회계사입니다. 오늘 이제 798강이요. 손익분기점 분석, BEP,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우리 안세제경전을 8월 26일자 신고 시점에 중앙연합 말주인데 그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강의로 삼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용은 여기다 이렇게 요약해 놨죠. 자, 이걸 왜 하게 됐느냐? 이제 요새 상반기를 지나니까 가게들이 좀 문을 닫고 우리 안세 매출에게도 영향이 있고 또 직원들도 일부 떨어지는 데도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판매 수량이나 매출이 원하는 숫자가 안 나온다 이렇게 돼서 갑자기냐 이제 이거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손익분기점이 가장 그 회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현상 유지하느냐 아니면 점점 나빠지느냐를 분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의 이익과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총 매출과 총 투입 원가가 같아지는 점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핵심 요소는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이렇게 있고 변동비가 이렇게 올라가죠. 총 수입이 있고 총 매출이 있는데 이것이 같아지는 점, 그러니까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합계액이 비용이 총 원가고 총 수입액은 0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같이 합해서 만나는지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 매출이고 이때의 수량이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1년치 전이나 당반기 재무제표를 보면은 대충 예측이 가능합니다. 계산이 가능하고 총 입력한 고정비용을 이제 빼면 되니까 그래서 변동비라는 것은 이제 이 중에 고정비는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정돼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임차료, 감가상각비, 또 고정근무자 인건비, 아니면 사업주의 자기의 고유 인건비 이런 걸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것이 낫냐,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낫냐 할 때 이제 그 고정 인건비 이런 것을 말하고 변동비라는 것은 판매상 증가에 비례 증가하는 비용, 원재료비, 생산원가, 판매 수수료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고정비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뺀 것이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차감하면 그것을 공원이익이라고 하고 이 공원이익으로 고정비를 충당하고 이익이 발생하느냐 이러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돌파해서 계속 발전하는 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같은 이분 포인트에 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해당액이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분기점 그 계산 방법은 이렇게 그림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총 수량, 총 매출액, 고정비라고 보고 변동비가 쭉 올라가고 그래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더한 총 원가가 이렇게 있고 총 매출액은 이제 개수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 이하 영역은 손실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익분기점 수량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밑에다 지속적으로 밑에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문을 닫거나 팔거나 딴 방식을 모색해야 되죠. 그래서 손익분기점 이상이다 그러면 지속적 발전이 되니까 이것이 많으면 좋고 찍으면 이제 좀 더 개선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손익분기점의 그림이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럴 때 이제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이라는 것은 총 고정비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수량이 나와죠.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하려면 고정비 총액을 1 단위당 공원이익률 즉 1 빼기 단위당 변동비율을 뺀 걸로 나누면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와요. 그래서 판매 수량이나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에다 판매 단가를 곱한 매출액이 되는 거니까 같은 걸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. 그런데 분모에 단위당 공원이익이냐 단위당 공원이익률이냐 그 차이만 달라지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손익분기점 분석의 중요점은 바로 회사가 사활, 생존하느냐 소멸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손익분기점 판매 개수, 손익분기점 판매 매출액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거예요. 그걸 알아서 그거보다 이상 되면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거보다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걸로 구조가 나와 있다. 고정비를 줄 수 없다.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은 남한테 팔거나 빨리 거기서 철수를 해야 되죠. 엑시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의 중요점은 바로 판매 목표를 결정할 수가 있다. 고정비의 기대이익을 가산해서 총 판매량의 목표를 해서 기대이익까지 이제 못 나오면 그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미래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에 변수를 발견해 가지고 그런 변수로서
환산해내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익분기점 분석은 판매 가격 변동 결정한다.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이 손익분기점이 올라가서 한참 더 있어야 되고, 판매 가격을 내려서도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 더 내려보는 것이죠.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고, 현행 사업의 안전성, 현재의 판매량과 손익분기점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넘고 있냐를 분석할 수 있다. 이런 좋은 점이 기업의 컨트리뷰션이다 이런 얘기죠. 그렇지만 손익분기점 분석의 한계점은 생산량이 모두 판매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고, 판매 단가별 전제, 불변 전제가 있고, 실제 고정비도 이렇게 완전히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중 고정비, 이렇게 중간에 좀 더 고정비가 들어가고 그다음 생산량에서 올라가니까 이것도 이제 이 생산원가도 더 올라갈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고정비가 늘어나면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도 올라가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올라가니까 올라가서, 그래서 이렇게 손익분기점 매출이 올라가서 결정이 되니까 좀 더 힘들어진다. 고정비가 되게 적은 순변동비 사업, 이것은 조금만 팔려도 조금만 이익이 날 수 있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, 고정비가 클수록 점점 더 매출 수량이나 매출액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경영 환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세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.